아마도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찾기에 온갖 고심을 하는 거겠죠. 이 영상은 그 방법론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 두 사람의 대화 형식을 빌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작용하는 논리에 대한 것입니다. 유진은 부산소재협회 회원사에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겨 급히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KTX를 탔다. 창가 쪽 좌석에는 여유로움이 풍기는 70대 초반의 신사가 앉아 있었다. 유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좌석에 앉았다. 좌석은 열차 진행 방향이었고 앞좌석의 받침대도 그들 좌석 쪽으로 젖혀져 있어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였다. 유진이 말없이 건넨 미소 인사에 답하듯 신사도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다. 출근하시나 보네요. 직장이 지방이신가 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를 방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하고자 해서 휴대폰에 저장된 회원사에서 발생한 문제를 기록한 파일을 불러내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골머리를 앓으며 모색해왔던 해결 방향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가 물어왔다.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모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굳이 직책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걸 그랬다는 생각에 아차했다. 사실 이 협회에서의 직책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 아마도 항상 잠재되어 있는 열등의식이 작용하다 보니 이를 커버하기 위함일 것이다. 네, 그러시군요. 출장 가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나는 제갈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유진의 표정에 나타난 난감함을 읽은 듯했다. 유진은 부산에 가게 된 연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말을 끝내자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꺼내놓고 난이 망설여져 말을 더듬더듬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가 빙그레 웃으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말을 잇게 되었다. 실은 협회 일이란 게 저에게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제 피폐한 삶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항상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앞서고 매양 그 모양입니다. 왜 본인의 삶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셨나요? 그는 의외라는 듯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유진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갑갑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도 되나 망설였다. 자랑할 일도 아닌데 말이다. 더구나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인품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껴 그냥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나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 순조로운 사회생활을 출발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되어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털려났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어서 충격을 받았죠. 내가 겨우 이 정도뿐이 안 되었나 해서요. 그래도 다행히 전 회사 임원의 소개로 어느 부자의 집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분을 도우려 한 일이 도리어 마음에 안 들게 했나 봅니다. 사전 언질도 없이 갑자기 내팽개치더라고요. 이땐 막막하기보다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화가 나서 나도 부자가 되겠다면서 앞뒤 안 가리고 스마트 스토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몽땅 털어먹고 빚만 잔뜩 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의 표정을 살피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안 친구가 이곳에 추천해 주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하는 일도 그렇고 급여도 별로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받는 급여로는 빚을 갚고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요. 집안 생활은 아내가 일하는 것으로 근근히 꾸려가고 있으나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빚도 갚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짜내느라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쓸데없이 처음 뵙는 분께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늘어놓은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말을 마치고 나서 유진은 머리를 조아렸다. 아닙니다. 가끔은 이렇게 털어내어 잠시라도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는 너그럽게 이해해주었다.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여유로움과 어울리는 태도였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도 부산까지 가십니까? 아니요. 난 대구에 갑니다. 특허권자를 직접 만나보고 특허권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지요. 며칠 전 지인이 연계시켜준 것이에요. 잘 되면 오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투자도 가끔 하는 편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 얘기는 어르신께 처음 듣습니다. 헌데 그분을 오시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부디 내려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직원분에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창작자에 대한 예의죠.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를 판별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년을 맺을 수 있을지를 말이죠. 그건 내가 직접 대면해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특허와 관련한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으면서 과연 내가 사전에 들었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일 좋은 년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그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죠. 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분들을 존경해요. 모방에 의한 창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베끼는 건 쓸모없어요. 그래서 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금융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의심스럽다면 그들의 권유를 받지 않아요. 유 선생도 이런 분야 말고도 흥미가 당기는 데가 있다면 잘 검토해서 투자해보세요. 네, 그러려면 그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쥐어짜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 자세는 무슨 일을 하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유 선생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을 타고났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에 유진은 자신의 지난 날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사실 전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저 안정된 것만 추구하다 보니 지금껏보다 진취적인 마인드를 진지하게 가져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게 주어진 운이 과연 어떨까 조차 머리에 그려보지 못했지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건 다행이기는 하지만요. 게다가 유 선생은 조금 전에 모시던 분에게 배반당하고 홧김에 부자가 되겠다는 지금껏 해보지 않던 돌발 결심을 하고서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사업에 뛰어드는 견행을 하셨다고 했죠. 인생은 분노의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게 엄청난 패착입니다. 또한 만일 그와 같은 앙금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품고 간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유 선생은 평생 가야 부자가 될 수 없는 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 왜 운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소 짓겠어요? 부자 되는데 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가요? 부자가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수긍하지 못하지요.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90%의 땀이 성공의 필수 요인이지 10%의 운이나 영감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도 따지고 보면 운이 작용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취했노라 여기는 것뿐입니다. 저는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는 사이토 히토리 씨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언짢은 일이 발생한 게 거꾸로 어르신 같은 분을 만나 뵐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저 그런 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더 큰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니 마음 자세를 제대로 세운 셈입니다. 그러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을 얘기해보리다. 유진은 팽배한 기대감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난 누구에게라도 조언할 때 인사치레라도 다 잘 될 겁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시련에 처해 있는 사람에겐 그런 말은 절대 먹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먼저 자의가 아닌 타의의 측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은 구분이 됩니다.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상당수의 사람들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 큰 부자는 타고나야 한다는 말도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노력한다고 정주영이나 빌 게이츠 같은 대부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실망은 금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가 어느 순간이든가 항상 긍정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게 맞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다만 이도 그런 운이 없다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유 선생이 부자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 해도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다면 무척 어렵다는 얘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유진은 준비해온 음료수를 가방에서 꺼내어 그에게 권했다.
그가 사양하기에 작은 생수병과 종이컵을 건네니 고맙다면서 받았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얘기는 계속되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룹에서 연봉을 수십억 원이나 받는 임원은 함께 입사한 사람들 중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고작 1% 이내에 불과합니다. 왕자 왕녀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니 운타령할 만하지 않은가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들이 왜 운이 좋은지를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아등바등하지 않고서도 남들이 하는 것 다 하면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술자리에 있다면 술만을 즐기는 게 아니라 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듭니다. 골프와 같은 운동을 하든 세미나에 참석하든 전부 이런 식입니다. 어때요? 어려워 보입니까? 전 그런 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제 자신 편한 자리, 편한 방식만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유진은 평소에도 자신에 대해 실망스럽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토록 안타까울 정도로 실망스럽기는 처음이었다. 다시 헛되게 보낸 지난 날들이 떠올라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쥐꼬리만한 끈아풀이라도 잡고 싶어 물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운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